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통합교육부가 겨울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개학하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남가주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최저 기온이 30도대 중반에서 40도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화재 이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각 프리웨이 안전을 위해 경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에 열리는 LA 카운티 검사장 예비선거에서 12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에릭 시달 검사를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첫 투표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다른 예비 후보들보다 경제 정책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민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도 46%에 달해서 현재 극심한 여론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7일 연방의회에서 집권 4년차 국정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1기 임기 중 마지막 국정연설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미 시작된 2024 회계연도에 쓸 연방정부 예산 1조 6,600억 달러의 지출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이용 금액이 전년 대비 14%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가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항공당국이 비행 중 동체에 생긴 구멍으로 비상 착륙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동일한 기종 항공기 171대의 전면적인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민간 무인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이륙했지만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열렸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계 감독이 연출하고 제작한 TV 미니시리즈 비프가 작품상 등 3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스티브 연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합니다. NFL 정규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LA 램즈는 오늘 14일 일요일 디트로이트와 와일드카드 경기를 갖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106대 10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LA 레이커스는 4연패를 끌었고 클리퍼스는 5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8일 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워요. 춥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춥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몸이 허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숫자로도 춥습니다. 지난 주말 강한 바람과 함께 낮아진 기온으로 추워진 이 남가주 이번 주에도 추위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30도대 중반에서 40도대 초반으로 지난 주말 떨어졌는데 이 정도 최저기온 이번 주에도 유지될 것 같다,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특히 오늘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사리주의보와 결빙주의보 그리고 결빙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에서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주민들은 한층 더 춥게 느껴졌는데요. 강풍은 점차 소멸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또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날씨 소식은 잠시 뒤에 상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강풍으로 거목이 쓰러져 여러 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LA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7850 멜로우즈 애버뉴에서 이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유명한 벼룩시장인 멜로우즈 트레이딩 포스트가 열리고 있었고 3명이 부상당했다는 것입니다. 2명의 부상자는 벼룩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1명은 쇼핑거구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1명이 병원으로 급히 후송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부상자들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스홀리우드에서는 이 거목이 주택과 개수관으로 쓰러졌고 또 한 곳에서도 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쪽을 덮쳤지만 이로 인한 부상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고 강풍으로 인해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오는 3월에 열리는 LA 카운티 검사장 예비선거에서 총 12명의 후보가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큰 관심을 끌고 있죠. 특히 LA 카운티 검사장 조지 게스콘 검사장 때문에도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에 도전한 11명 후보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에릭 시달 검사를 정연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에릭 시달 검사는 어머니가 아르헨틴 이민자 출신인 LA 토박이로 2007년부터 LA 카운티 검사로 활동해오면서 갱범죄 등 복잡한 케이스들을 다뤄왔습니다. 보스턴 컬리지와 포뎀 로스쿨 출신으로 법조계에 종사해온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검사복을 입게 된 시달 검사는 현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입주해 있는 LA 코리아타운 3731 위셔블바드 빌딩에서 부모가 모두 근무했던 탓에 어려서부터 코리아타운과는 인연이 깊고 애정도 남다르다며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When I was growing up, this is where my parents worked. And I've seen this neighborhood go through some bad times and I've seen it go through some amazing times. And I think the Korean community, what the Korean community has done to Koreatown is nothing more than a miracle. And I want to continue that miracle. I want to make sure that people continue to view Koreatown as a destination where people go to have a great time, for dinner, for fun, but also where they can work during the day and they can feel safe.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Koreatown is protected. LA 카운티 평검사 노조위원장과 LA 카운티 검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시달 검사는 파격적인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급진보주의 조지 게스콘 검사장에 맞서 대립각을 세우며 평검사 노조 안에서 게스콘 검사장의 불신임 결의안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에릭 시달 검사는 검사장 본선에서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을 제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에릭 시달 검사는 라디오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게스콘 현 검사장의 이상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관대한 범죄 대응 정책과 범죄자들에게 최대 형량 부과를 주창해온 올드스쿨 검사들의 양극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중도적인 민주당 성향을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에게 관대한 급진보적 이상주의는 현실적으로 LA의 치안 부재를 불러왔고 범죄자들에게 최대 형량을 부과해서 무조건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갱생의 희망이 있는 초범들을 커리어 크리미널로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양극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중도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새로운 세대 검사들을 대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달 검사는 개발붐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면서 눈부시게 발전하던 코리아타운이 지난 수년 새 홈리스 문제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검사장으로 당선되면 최근 홈리스와 마약 중독자들이 장사진을 치면서 움직이는 홈리스 쉘터로 둔갑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want to do is I want to establish a division within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that focuses on filing cases protecting our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So anything that happens on a subway, anything that happens on a bus, those cases get prosecuted by a special unit within the DA's office.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 처벌하는 특별 전담반을 LA 카운티 검찰에 신설해서 한인 시니어들이 마음 놓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달 검사는 범죄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수의 갱두목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 이들을 먼저 검거, 처벌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In our Bureau of Investigation, which is the police department within the DA's office, is to establish a unit that figures out, using intelligence, using modern methods, figuring out who are the people who commit the most violence. And so that we can go after those individuals, and when you go after those individuals, you reduce the level of violence, you make communities safer, and you do so without putting a lot of people in prison. 갱 두목들이 소탕되면 갱범죄는 뿌리가 뽑힌다는 이론입니다. 최근 난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들 때문에 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에서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며 정신질환 때문에 난폭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교도소에 가둘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정신병동으로 이송하고 이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사회와 분리하도록 시설을 락다운하는 방안도 내세웠습니다. If they're mentally ill, they have to be in a facility that is a locked-down facility, a hospital, where they cannot leave, where they have to receive the treatment. They're forced to receive the treatment, and so that they can get better, and so that we can put them back into society once they get better. 게스콘 현 검사장의 급진보 노선으로 검찰 지도부가 경찰을 적대시하고 있어 사기가 저하된 경찰이 범죄가 일어나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검사장으로 당선되면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지 않고 공조하면서 범죄를 강력 단속해 지역 치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we have a DA's office that views the police as the enemy, and they charge police officers with bogus crimes. If you're a police officer, why would you want to do your job if you think the DA is going to go after you? So we have to have a DA's office that is supportive of the police.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임기 내내 현직 검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내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검찰 지도부와 평검사들이 반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달 검사는 평검사들과 지도부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장에 당선되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검사부터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달 검사는 이번 선거에서 LA 카운티 검사협회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3월 5일에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는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에 맞서 에릭 시달 검사와 마리아 라미레즈 검사, 크레이그 미첼 LA 카운티 슈퍼리어 코트 판사, 네이턴 호크만 변호사 등 11명의 후보가 도전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민 선거로 기록됐는데 예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2명 후보가 결선에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계 감독이 연출하고 제작한 TV 미니시리즈 성난 사람들이 작품상 등 3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배우 스티브 연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나무주연상도 받았습니다. YTN입니다.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은 한국계 작가 겸 감독인 이성진이 연출, 제작, 각본을 맡은 성난 사람들에 돌아갔습니다. Beef! 십부작인 성난 사람들은 현대인의 분노를 흡인력 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전 세계 시청시간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한국계 배우들도 대거 출연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화 미나리에 출연해 잘 알려진 스티븐 연은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입니다. When I watch it, I just see a giant mirror up to all of us, you know? Like we're living in a lot of isolation, building a lot of stories up in our head, and you know, when maybe all we really want to do is like connect to somebody. 이 작품에서 스티븐 연의 상대역을 맡은 엘리 웡도 여우 주연상을 받으며 성난 사람들은 3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도 11개 부문 13개 후보로 지명돼 있고 스티븐 연은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한편 한국계 캐나다 감독인 셀린 송이 연출하고 배우 유태우가 출연한 영화 패스트라이브즈는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으나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은 오펜하이머와 감독 크리스토퍼 놀런에게 돌아갔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1월 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 입으셨죠? 오늘 남가주 대부분적 최저기온이 40도 내외에 그쳤고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기온도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60도 초반에 그치면서 평년기온을 크게 밑돕니다. 다만 남가주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여서 한낮에는 풍부한 햇살 비춰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포함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남가주 지역은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돼서 이번 한 주간은 쌀쌀한 겨울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62도, 밤 최저기온은 3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3도, 4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3도, 37도, 해안 지역은 60도, 4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0도, 낮 최고기온은 3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벤톤웨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번 사우스 방향 매그놀리아와 만나는 지점은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에서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현재 그 도로변에 다소 끔찍한 문짝이 2개나 떨어져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에서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2개의 문짝이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10번 프리웨이 아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프리웨이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프리웨이 화재를 비롯해 각종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서 경비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외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뱅크 정류장에서 지난달 26일 메트로버스 운전기사가 30대 홈리스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버뱅크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인 32세의 홈리스 남성 테리 와얏이 메트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홈리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후 기절했을 정도였지만 현재는 집에서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메트로 측은 다운타운 버뱅크 정류장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점검하고 있을 때 홈리스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을 공격하는 일은 특히 다운타운 버뱅크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료 버스 운전기사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료인 메트로 버스 운전기사는 자신도 노숙자로부터 10차례 이상의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숙자들이 운전기사들을 향해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침을 뱉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에 주먹질을 하는 피해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버스 운전기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정류장에서는 지난달에만 여러 차례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여태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의아함을 내비치며 자신들도 거주민이고 메트로 이용객이기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당국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버뱅크 검찰은 홈리스 남성을 중범죄 폭행과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10번 프리웨이 아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가주정부가 프리웨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시큐리티 가드들을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번 프리웨이 밑에 쌓여있던 목자재들과 손세정제 재료들 그리고 다른 발화물질이 쌓인 장소에 대형 방화가 발생해 10번 프리웨이 다운타운 구간이 열흘간 봉쇄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정부가 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하고 나선 것입니다. 프리웨이 화재로 10번 프리웨이를 바치고 있던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기둥들이 파손되면서 시정부의 피해 수습을 위해 $300만 달러의 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월마트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이 신종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월마트 매장 셀프 계산대에서 기프트카드를 스캔하고 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그 다음 셀프 계산대 이용자에게 이 기프트카드 결제 대금을 덤태기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기는 셀프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기프트카드를 스캔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로 떠난 경우 외에도 쇼핑객의 계산을 이용하는 중 시선을 분산시켜서 몰래 기프트카드를 스캔해 대신 결제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일부 쇼핑객들은 구매 목록과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월마트는 셀프 계산대 사용 전에는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전에 구매 금액을 체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 아닌 상품이 있다면 매장 직원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신종 사기는 월마트뿐만 아니라 코스코나 타겟을 포함해 셀프 계산대가 있는 소매업소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상을 입은 부상자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LAPD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LA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321명으로 2022년에 비교해 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세이프는 20년 전 LAPD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사망자가 300명을 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부상자도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1,515명이 부상을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 증가한 숫자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올림픽 관할 경찰서에서는 8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가까이에 주차하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10월에 설명해서 올 새해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도로 연석에 빨간 색깔이 칠해져 있는지 상관없이 횡단보도 양쪽 20피트 이내 주차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근처에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도로에 관련 사인이 부착돼 있지 않아도 운전자들은 20피트 이내 주차금지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말까지를 유예 기간으로 두고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경고와 함께 새 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새 법의 효과로 올해 횡단보도 교통 사망자 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법은 도로 주차를 하려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만큼 시야를 넓혀주자는 의미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한 소규모 랜드로드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 진행 중이었던 가운데 신청 접수가 마감돼 필요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12일에 마감됩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이 팬데믹 기간 세입자 렌트비 체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랜드로드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LA 카운티 렌트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유닛당 $3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도로교통공단이 재외동포청과 협력하면서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내 운전면허 행정서비스의 수수료를 일부 경감하고 면허증 수령기간도 단축하며 개선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기존 $14에서 $10로 인하됐고 운전면허 신청 후 면허증 발급까지 소요됐던 기간도 2주에서 4주까지로 약 2주 이상 단축됐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재외공간에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1일부터 전 재외공간에 동시에 적용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재외공간과 외교부, 도로교통공단에 걸쳐서 총 3단계로 진행되던 운전면허 발급 서비스가 간소화된 결과입니다. LA 민주평통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평통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해 평통 활동 계획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태 평통회장은 시무식에서 올 한 해는 한국 국회의원 재외국민선거와 대선이 있는 만큼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총선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국회의원 재외국민선거에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LA 총영사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부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들의 대선 투표 참여를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한인사회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탈북민 합동 결혼식, 저소득층 결혼자금 지원, 차세대 한인들과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여성 컨퍼런스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롭게 바뀐 연방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팹사 접수가 지난 연말부터 게시된 가운데 해당 사이트의 접속 시간의 제한으로 여전히 먹통 사태가 계속되고 각종 오류가 잇따라서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포함한 많은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4-25학년도 팹사 접수를 게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팹사 접수 웹사이트가 제한된 시간에만 오픈되어 있어서 실제 신청서 작성이 쉽지 않은 문제가 지적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7일까지도 팹사 신청서가 있는 연방재정보조 사이트는 거의 하루 내내 접속 불가라는 오류 메시지만 나왔고 지난 6일에도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저녁 그리고 동시간대에만 접속과 신청서 작성이 가능했다고 이용자들이 밝혔습니다. 또 신청서 작성 중에도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타나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개정 팹사의 신청서 문항이 종전 최대 108개에서 36개로 줄어들면서 작성이 무척 쉬워졌다며 개정 팹사에 대해서 일부 신청자의 경우 단 18개의 문항에만 기재하면 작성 시간이 10분 미만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란이 상당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교육부는 현재 소프트 런칭 상태라면서 새로운 양식에 대한 기술과 행정적 문제들이 곧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중식당 용궁 혹시 아십니까? 혹은 기억하십니까? 이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중식당 용궁 43년 만에 이달 말에 문을 닫습니다. 벌몬과 올림픽 블루버드에 위치한 용궁은 28일 1월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28일까지 정상 영업을 한 뒤 29일부터 폐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 왕덕정 전 용궁 대표가 3월부터 기존 건물을 헐고 90유닛 규모의 6층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0년부터 영업해왔던 용궁은 43년 동안 남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중식당으로 폐업 소식을 전해들은 한이들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왕 대표는 지난 2015년 용궁 운영권을 라크라센터와 글렌데일 등에서 중식당 흑내각을 운영하는 최모 씨에게 넘긴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주관사인 미국의 소비자기술협회 CTA가 어제 인공지능 AI가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는 트렌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부츠 CTA 리서치 디렉터는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 2024 미디어 행사를 통해서 이번 CES의 기술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화요일인 내일인 9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 앞서서 이틀간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행사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보스 디렉터는 컴퓨터와 TV, 게임, 모빌리티, 푸드테크 등 개별 산업이 제각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산업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면서 연결돼 있고 특히 이들 산업의 트렌드는 AI와 지속 가능성, 포용성이라며 이들 트렌드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CTA는 올해 미국에서의 테크 제품 소비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스 디렉터는 AI 발전이 소비자와 테크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또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공사 대금으로 수천 달러를 모아놨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KBS입니다. 쭈글쭈글 쪼그라들고 조각조각 찢어진 지폐들 무려 4,000달러,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넘는 거액인데요. 이 지폐를 주인 몰래 꿀꺽 먹어치운 반려견 때문에 곤욕을 치른 미국인 부부 사연이 화제입니다. 부부에 따르면 이 4,000달러는 집 울타리를 공사한 작업자들에게 지급할 돈이었는데요.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엌에 놓아둔 돈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갈기갈기 찢겨진 종이 조각과 반려견 세실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부부는 대형 사고를 친 세실을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직행했고요. 다행히 세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망가진 지폐들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찢어진 지폐를 다시 붙여야 했고요. 심지어 세실이 뱃속에서 다시 토해낸 현금을 샅샅이 찾아내서 하나하나 세척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된 작업 끝에 이들 부부는 총 3,550달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웃지 못할 돈 세탁 과정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요. 부부는 인터뷰에서 생애 가장 비싼 식사를 경험한 세실은 여전히 무탈하며 전액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 대대로 들려줄 일화가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7일 연방의회에서 집권 4년차 국정연설을 합니다. 1기 임기 중 마지막인 이번 국정연설은 올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것이 유력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사실상 승기를 굳힐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 이틀 뒤에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의 첫 투표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다른 예비 후보들보다 경제 정책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최근에 실시해 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67%가 공화당 예비 후보 중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다룰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적임자라고 답한 비율은 공화당 지지 유권자 중 8%에 불과했고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9%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자신이 백악관에 있을 때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면서 재선에 성공하는 순간 다음 경제 호황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재정 보수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드샌티스 주지사는 자신이 당선되면 세금을 감면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같은 연방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이 두 후보의 공약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도 46%에 달해서 극심한 여론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찌됐든 미국은 대통령 선거 후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차원에서 벌어진 국회의사당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CBS가 미국 국민 2,157명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격 박탈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였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여론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8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공화당 지지자의 9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유지에 각각 찬성했습니다. 무당층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유지가 56%로 박탈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51%가 대선 패배가 평화적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답했고 49%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자를 인질이라고 규정하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Hostages, they've suffered enough. They ought to release them. I call them hostages. Some people call them prisoners. I call them hostages. Release the J6 hostages, Joe. Release them, Joe. You can do it real easy, Joe. 반면 의사당 폭력 사태 당일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해 바이든 승리를 공식화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의사당 폭력 관계자들이 형량을 최대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여론이 극명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으로 세계가 안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몰랐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깜깜이 입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일부터 7일 현재까지 수술 합병증으로 입원 중인데 백악관은 물론이고 조직에서 유사시 장관의 역할을 대행해야 할 부장관에게까지도 입원 사실이 뒤늦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4일에서야 오스틴 장관의 입원 사실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에 보고했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3일간 국방부 장관이 제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7일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AP통신은 국방부의 2인자 캐슬린 힉스 부장관도 백악관이 통지받은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장관의 입원 사실을 통지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국방부의 1, 2인자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그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군 통수권자인 바이든 대통령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미국 정부 업무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조차 몰랐던 국방부 수뇌부의 공백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민간 무인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이륙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주기업 ST 로보틱은 태양광 패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방금 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착륙선을 작동시킬 에너지 충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ST 로보틱은 문제 발생 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달 착륙선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된 것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로켓 벌컨 센터에서 발사된 지 7시간 만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 우주선은 23일,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의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을 지켜봐야 스케줄이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 기체 일부가 비행 중에 떨어져 나가는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가 있었죠.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좌석 일부도 함께 날아간 것으로 조사돼서 해당 기종의 운항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KBS입니다.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여객기 왼쪽에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Yes, we are emergency. We are depressurized. We do need to return back to. We have 177 passengers. 미국 포틀랜드 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가 고도 5km까지 상승했을 때 갑자기 비상구 덮개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라서 덮개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상 착륙 직후 내부를 확인해 보니 비상구 옆에 있는 두 좌석에 등받이 쿠션과 머리 받침대가 사라졌습니다. 기체 내외부 공기압 차이 때문에 여객기 밖으로 빨려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 승객이 앉았더라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This didn't end up in something more tragic. No one was seated in 26A and B. 여객기가 순항고도인 10km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덮개가 열렸다면 더 큰 기압 차이로 추가 기체 손상까지 우려됐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비상구 덮개가 민가나 행인을 덮치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입니다. With two photos of the door plug and said he found it in his backyard. 미 연방항공청은 수거된 비상구 덮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당 기종인 보잉 737 맥스9 170여 대 운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FL 시즌 정규 시즌이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NFL 정규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하게 되죠. 플레이오프 일정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와일드카드 경기 시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LA 램스가 플레이오프에 와일드카드를 진출했기 때문에 오는 일요일입니다. 오는 일요일 14일 일요일 디트로이트 라이온즈와 와일드카드 경기를 합니다. 오후 5시에 경기라고요. NBC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되는데 재밌죠? 디트로이트 라이온즈의 쿼터백이 제러드 고프입니다. LA 램스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제러드 고프를 보내고 매튜 스튜어트를 받아왔는데 그 해에 LA 램스는 슈퍼볼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러드 고프가 과연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오는 일요일 LA 램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즈 간의 와일드카드 경기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골프의 간판 스타인 임성재 선수가 PGA 투어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시즌 개막전 마지막 날 11개의 버디를 잡아낸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버디 34개로 한 경기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YTN입니다. 버디머신 임성재가 12번 홀부터 4홀 연속 버디를 잡아냅니다. 파5 15번 홀 버디는 이번 대회 임성재가 만들어낸 33번째 버디로 PGA 투어가 공식 기록을 집계한 1983년 이후 72홀 대회에서 작성한 최다 버디 신기록입니다. 임성재는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면서 신기록을 34개로 늘렸습니다. And he gets it. Another one. Adds to the record-breaking total of birdies. 34 in all this week. The most ever in a 72-hole event. 2021 시즌 단일 시즌 최다 버디 498개 기록도 갖고 있는 임성재는 이번 대회 4라운드 72홀 중 절반 가까운 홀에서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3라운드 부진이 발목을 잡아 우승 경쟁에서는 밀려났지만 25언더파 공동 5위로 성공적으로 개막전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34개나 버디를 쳐서 정말 많은 버디를 쳤는데 첫 시합부터 너무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상해 첫 우승을 노렸던 안병호는 막판 줄버디를 기록해 단독 4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필드로 돌아온 미국의 크리스 퍼크는 시갈라의 추격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PGA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YTN 김사혁입니다. NBA 소식입니다. 어제 NBA 경기에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간의 경기에 관심을 끌었었죠. 레이커스는 4연패 중이었고 클리퍼스는 5연승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에서 LA 레이커스가 106대 103으로 승리를 거두고 가까스로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4연패 사슬을 끌어낸 레이커스, 그리고 5연승 행진이 중단된 클리퍼스였습니다. 이 두 팀은 오늘 클리퍼스만 경기 있습니다. 클리퍼스가 오늘 피닉스 선즈와 크립스닷컴 아레나에서 홈 경기를 갖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인 클리스만호가 역대 최고라고 평가받는 선수들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들은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바레인과 말레이시아, 요르단과 같은 조인 클린스만호가 무난하게 조 1위로 16강에 가면 일본이 속한 D조 2위를 만납니다. D조에서는 이라크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2위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팀의 우승 확률로 팀 전력을 평가한다면 한국과 이라크의 16강전, 한국과 이란의 8강전, 한국과 카타르의 4강전, 그리고 일본과의 결승전이 유력합니다. 일본도 조 1위로 토너먼트에 가면 아랍에미리트와 8강전을 하고 호주와 이란의 승자와 4강전을 치르고 결승에 오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각 팀의 우승 배당으로는 일본이 3.25배로 1위, 우리가 6배로 2위입니다. 호주와 이란이 나란히 7.6배, 사우디는 8배, 카타르는 9배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예측도 일본이 3.5배로 1위, 한국이 5배, 호주와 이란, 사우디가 나란히 8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가능성은 높다는 이야기.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나지만 우승은 일본이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사실 결승전에서 만날 거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설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경기 예선전부터 잘 치를 것이고, 또 그 이벤트가 열린다면 분명히 선수들이 기쁨으로 또 행복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만 보면 역대 최강의 전력이지만 지난 64년간 아시안컵 우승이 없었던 만큼 우승 후보 2순위로 평가받는 것은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부분. 대표팀 사령탑이 보석 같은 선수들을 잘 꿰어내며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력도 최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축구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경기는 오는 15일 밤 바레인전입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이미 다 출근을 하셨죠? 9시 5분 전입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대부분 지역 최저기온이 40도대 내외에 그쳤고 곳곳에는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기온도 낮았는데요. 이런 날씨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